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100일 기도 37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교육부를 지켜라. 그리고 교육청을 지켜라. 다음 국회에 외치고 싶은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은 모두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문화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사안사안마다 여론전에서 박살난다고 봅니다. 다소 설명드리기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출산 시대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그리고 예상되는 모든 수요에 맞춰서 계속 도전하고 실험하고 개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무섭게 들이닥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온 나라가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겠죠. 이제 도시 곳곳이 소멸됩니다. 고령화됩니다. 초고령화됩니다. 그럼 상권에서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이 빠지겠죠. 그럼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서비스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겠죠. 그럼 민간에서 누리는 문화, 레저, 사교육 같은 것들의 지역 격차가 심해지겠죠.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문제는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뭐든 해봐야 되는 시기죠. 저도 초등학생 학부모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계는 아주 특수한 환경에 있어요. 어떠한 새로운 시도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OECD 국가에는 없는 특별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전교조가 있고요. 민노총 산하 비정규 노조 등의 단체가 있죠. 그리고 세상 모든 사안이 정쟁 도구이길 바라는 좌파 언론이 있죠. 제 표현이 좀 과한가요? 어쨌든 김영민의 시각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전교조, 민노총, 좌파 언론. 이 3축이 가동하면 모든 문제가 본질에서 벗어나 산으로 가는구나. 아이들이 주인공인 교육마저도 정쟁과 협상의 도구가 되는구나. 참 여러 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꾸리는 국회는 교육 전문가들의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프로그램 돌려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늘봄학교 들어보셨습니까? 그 늘봄학교 문제도 학부모한테는 참 관심이 많이 가는 이슈죠. 저도 애가 초등학생이니까 관심이 많이 갑니다. 학부모로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발 본질에 좀 집중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좀 보고 싶어요. 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토론회도 충분히 하고 시범운용까지 겪어보고 충분히 보고 싶어요. 논의도 교육 당사자들끼리 하고 싶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선 정책적인 혁신을 도전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충분한 설명이 전해지기도 전에 민노총에서 기자회견합니다. 우리 조건은 이거 이런 처우 개선 없으면 협조 못해. 전교조에서 입장 나옵니다. 우리 입장은 이것 우리의 요구는 이것. 그럼 어느 순간 언론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풀려져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시끌시끌 대혼란 난리가 나 있죠. 이런 세상이 민의를 제대로 담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학부모인데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대. 난 처음 들었는데. 이런 일이 너무 많은 나라. 민심을 담는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권익주장, 의사표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단체들의 입장이 나오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인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감들은 일단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육 당사자들 보고 가야죠. 그리고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바탕으로 입장을 내야죠. 근데 왜 교육감들 중에는 보고 듣고 느끼기 전에 입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교조 민노총에서 입장 정하면 거기서 1cm도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감. 그게 무슨 교육감이에요? 무슨 교육행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처럼 보수교육감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 설명을 잡고 토론을 잡고 전 지역 다 다니면서 일단 궁금한 건 다 설명하고 시범사업 진행하고 그럼 일단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궁금한 사람들은 충분히 설명은 듣죠.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더 내용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그래도 속도감 있게 진행은 되겠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민노총 전교조 스탠스가 나오면 서울시 교육청 난색 한 발 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각자 입장을 낼 때 내더라도 교육부의 방침이 나오고 입학 예정 학부모의 70-80%가 희망을 하면 설명회든 토론회든 시범운영이든 일단 충분히 진행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입장이 나오는 게 맞죠. 아이들이 주인공이니까. 아니 약자의 입장이에요. 농성도 가끔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위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좌파분들께 저만큼 마음 열려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면 질의만 주고받아도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답변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까지 다짜고짜 머리띠 메고 농성부터 하면 어떡합니까? 교육 현장에서 친구랑 싸우다가도 애가 오면요. 애 앞에서는 억지로 웃어요. 아빠 친구야. 나랑 싸우던 애가 우리 애 용돈 줍니다. 그게 사람 사는 모습 아닙니까? 교육 현장에서 함부로 언성 높이는 거 아니에요. 입 닫아라 조용히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안이든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고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주인공들을 위해 조연으로 있어주세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예산 낭비 등등 다양한 관점으로 계속 견제구를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밀접한 인플루언서로서 교육계의 논점이 단체들의 이권 중심으로 흐르면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그 교육 본질 중심으로 논점이 전환되도록 계속 알려야 됩니다. 교육 관련 쟁점들이 정치인들에게는 그렇게 핫하지 않은 이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에 무관심한 정치인은 정말 나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4시 10분 재밌게 보면서 화한 화분 꽃배달 다른 업체에 시키는 분들도 정말 나빠요. 1850410 4시 플라워.